2022년 7월 5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하신다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박지원의 핀잔이나 듣고 있는 윤석열. 용인 줄 알았는데, 저도 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말은 차마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두려웠으면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었습니까? 검수완박이 부끄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핑계를 대면서 제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걸로 저는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김승희 씨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했습니다. 오늘이죠. 출근길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 하고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이 다 보는 눈이 있죠. 부실 인사 실패 아니냐라는 지적이나 그런 질문을 하니까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느낌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참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전 정권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그래. 아니 문재인하고 비교해서 문재인보다 더 우수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은 아예 그건 수준 이하로 보는 건데 거기보다 나으니까 좋다는 사람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뜻밖입니다. 이거 같으면 저도 현장에 있으면 바로 그 다음 속사파 쏴야 되죠. 우리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취재를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사는 대통령이 외친다.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유효하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 책임을 진다 그러죠. 그럼 부실 인사가 있는데 문제가 아니냐. 어쨌든 한 사람 사퇴했느냐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 얼핏 들으면 박순애 장관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리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질문이 이어지지 못했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뭐라 그러면 막 우기면 너는 우기리아라 그랬는데 우기리아라고 보입니다. 논리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러면 자기 틀린 게 창피하고 그러면 저도 가끔씩 우기리아가 됩니다. 우기리아가 됐네요. 야, 판검사한 사람들이 우기리아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자기 거 관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다 안 되면 검사들이 고문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검사가 판단한 걸 맞아야 되니까 안 맞으면 실토하라고 고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우기리아가 되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해야 되지. 권력이 우기리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념에 맹종하는 문재인 정권 같은 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나요? 도어 스태핑의 문제점, 한계가 그대로 노정되고 있습니다. 박순애 장관을 임명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소식껏 잘 알아. 임명이 늦어져 언론의 또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 박순애 교수는 연세대학교를 나와서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교수를 해오신 분이죠. 이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듣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밑에 사람들한테는 좀 가혹하게 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보게 되면 항상 예스맨이니까 좋죠. 밑에서는 문제가 생기죠. 박순애 교수 같은 경우 음주운전 문제도 있고 상당히 어그레시브한 면이 있습니다. 유능한 중간 간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봅니다. 저도 동아일보에서 그런 직책을 수행할 때 위에서는 항상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죠. 그 와서 부원들 시키려고 그러면 부원들은 못한다 그러고 또 강제하려면 제가 혼자 무리수를 둬야 되고 결국은 이제 저 혼자 밤새도록 일하고 그게 40, 50대 우리 팀장들의 모습인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만 또 부원들 마음도 잡고 위에서 시키는 걸 그대로 하면 부원들한테서는
배척당하고 그게 고민인데, 제가 출세하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죠. 위에서 밑에 와서는 짓누르면 좋고, 그럼 화가 나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고, 또 반대로 위에서 시킨 거 예하고 와서는 뭉기적 애들도 안 시키고 하게 되면 무능해지고, 또 본인이 하게 되면 본인이 병나고.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위에서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분고분 잘 듣고 해내는 사람이 좋으니까 믿고 맡기는데, 그 양반도 결국은 밑에 부원들한테 배척을 당하게 되면 본인도 못 견디면 배신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틀어지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이 리더를 한다는 게. 저 같으면 이 박순애 씨를 임명할 때 이랬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참 어렵게 당신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나도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한번 잘해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당신의 문제가 뭔지는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이게 필요해서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요. 또 이걸 하면 돼. 이거 하다가 또 이 문제가 반복되면 어떻게, 나도 방법이 없어. 이걸 해내주기 바라고. 이렇게 해야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요, 제가 정보학을 다루면서 늘 문제라고 얘기하는 그룹 띵크.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하고, 전부 다 일치된 생각하고 있거나 자기가 희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wishful thinking에 빠져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나토 정상회담 가기 전에 처음엔 저도 뭔지 몰랐죠. 김건희 여사가 전 영부인들을 다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게 상당히 겸손해 보였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토 정상회담 가서 겸손한 모습 보이고 한 건 좋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상당히 멋있는 옷도 입었고 겸손한 모습 다 좋았습니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뭡니까? 아직은 없죠. 영부인께서 뭔가 일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가 계획이 잡혀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걸 왜 하는가 하면, 나토 정상회담에 가기 위해서 전직 영부인들을 만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입니다. 물론 정상회담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 용기를 내기 위해서 쭉 언론의 노정되는 걸 무릅쓰고 자기 정치를 하신 거죠. 전직 영부인들을 만나고, 거기서도 뭐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다 있었겠죠. 특히 김정숙 여사 만났을 때는 불편한 얘기가 많았겠죠. 그리고 갔다 왔는데 그게 전부 답니까? 이 질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합니다. 당신은 대통령 당선되는 게 전부 답니까? 그거 하러 우리가 뽑았는 줄 알아요? 이 질문 들어가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 뭘 할 것인가? 국민들은 영악하고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뭘 해야 되느냐? 그 중에 옳은 거, 정의를 찾아서 밀고 가는 겁니다. 때로는 국민들하고 부닥쳐야 되고 싸워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는데, 국민들이 뭘 원한다는 거 맞춰나가면요, 그거는 엔터테이너가 되는 거죠. 팔로티션하고 엔터테인먼트가 합쳐서 폴리테이너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데드크로스가 심각하죠.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심각하지 않다 그럽니다. 나는 선거 때도 신경 안 썼다 그러는데, 이거는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대통령 인기가 초반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게 이제 그룹 싱크, 위스퍼 띵킹에 빠져 있는 건데, 대통령은 문제 없다고 하니까 이제 뭐가 잘못된지를 본인이 모르고 자기들은 모르는 거죠. 자기들끼리 정보 보고 판단 보고 올라가면 계속 위스퍼 띵킹, 그룹 띵킹에 빠집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국가기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국정원 국내 파트였고, 그 다음에 경찰청 정보국에서 판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정수석이 또 그런 판단들을 해줘야 돼요. 근데 민정수석은 지금 없애버렸고, 과거 민정수석들은 정권에서는 권력기관 감시기 역할을 했으니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언론서 쭉 스크랩한 걸 대통령이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그러면 보고받는 건 없고, 아전이서 보고받으면 그러면 데드크로스에 대한 위기의식도 없고 마이웨이 하는 거죠. 그러다가 큰 위기를 맞는 거죠. 국정원 기능을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죽여놨고, 지금 경찰청 정보국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엉망이라는 얘기죠. 바로 이 문제를 치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박지원 씨입니다. 도어 스태핑 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지난번 도어 스태핑에서는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이 올렸죠.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대통령이 그거는 뭐 내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그쪽 위원회에서 하는 거다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박지원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기 초 임기율 하락은 민심 위반을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는 어항 속에 물이 새는 것이다. 대통령이란 무엇이냐? 어항 속의 금붕어다. 모든 사람이 일거수일투족. 무슨 옷을 입었는지까지 다 보고 있는데 그런 보고 있는데 어항에서 물이 새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금붕어 죽죠. 그리고 아까 전 정권보다 뭐가 못하냐 잘했다 그랬는데 사사건건 전 정부를 탓하시면 정권 교체를 왜 하셨나요? 이 질문 바로 들어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지난 선거에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을 때 바로 했던 겁니다. 뭐 그 당시 민주당에서 뭐라 그러면 니들이 이렇게 잘했는데 왜 정권 교체를 당하냐? 내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보다 낫다라고 하면 그래서 정권 교체를 했는데 그건 당연한 거지. 그건 당신 판단이겠지만 당연하지. 그 다음에 뭐냐? 그 얘기 뭐하러 합니까? 아, 이런 얘기 듣는 거는 참 창피한 겁니다. 특히 박지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얘기 듣는다는 건. 박지원 씨가 지금 지명하신 인사들이 전 정권 사람보다 훌륭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와, 뼈 때리는 말입니다. 지금 해야 될 거는 전 정권과 비교하지 마시고 탓하지 마시고 당신의 비전을 제시하시고 미래로 경제로 물가 잡는 데 올인하세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뭐 또 다른 사람은 대통령이 겸손하고 송구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거는 고전적인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죠. 저는 여기까지는 안 갑니다. 근데 비전을 던지고 사회를 바로잡고 이런 게 뭡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태해지고 싶잖아요. 자유로우고 싶지 않습니까? 뭐 나눠주는 거 세금 걷어가고 나눠주는 거 그건 난 일 안 해. 공산주의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없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일해서 당신이 먹고 사십시오.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는 정의를 집어넣는 건데 자유민주주의 하자고 하면서 까딱 잘못하면 인민민주주의로 흐르는 걸 막기 위해서 경쟁을 집어넣고 공정성을 보장하는 게 결과의 공정이 아니라 기회의 균등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박지원 씨가 SBS 주병진의 뉴스 브리핑에 나와서 신랄하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바보랍니다. 저 비서실 보십시오. 저런 바보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정상회의에 다녀왔으면 윤 대통령을 업적을 기려야지. 핵심이 뭡니까? 나토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이제 어떤 적대 세력으로 규정했으면 중국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비전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지 않고 뭐 B컷 사진 내놓고 뭐 무슨 사진 뭐 했는데 거기 대통령 화면이 컴퓨터 화면이 떴는데 뭐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 쇼한 거 아니냐. 이런 걸 하고 있으니 당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서 중국하고 이렇게 각을 세운다 그래서 즉각 서해 위기 문제를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게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서해 124도 문제를 어떻게 할래? 툭툭툭툭 이렇게 저도 비전을 던져보는데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니 정상회의에 가서 짝짝꿍 치고 와서 그게 다야? 아니 무슨 뭐 배우입니까? 배우는 역할 수행하고 나면 끝이죠. 무당도 한번 신이 내려서 떠나고 난 다음에 끝이죠. 자기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그겁니까? 대통령은 다르잖아요. 그 일을 수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집권 말에는 대통령도 지지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자기 지지도 떨어져도. 왜? 어차피 다음 대통령, 자기 대통령 재선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그러나 지금은 임기 초입니다. 근데 임기 초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데드크로스가 되는데 신경도 안 쓰고 나는 뭐 지난 대선 때도 그랬다. 국민만 보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 문제 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 장관, 박순애 장관 얘기인데 이분이 음주운전 경력이 있죠. 근데 언론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이제 교육부에서 오랫동안 교사를 하고 퇴직할 때는 근정훈장을 신청하던가 훈장이라는 게 그게 꽤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370여 명은 못 받습니다. 정년 퇴임만 할 뿐이지. 훈장을 못 받습니다. 근데 그런 분을 장관에 임명하는 건 문제 아닙니까? 했을 때 바로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이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지적이잖아요. 그러면 박순애 씨를 장관 임명할 때 난 당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하는 건 뭐뭐뭐 때문이요 하고 과업을 분명히 줘야 돼요.
열심히 나를 도와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야당 공격받는다고 애썼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윤석열 이 사람 뭐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사람에게 충성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물론 박지원 씨요. 당신은 대북 성공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리에 걸렸다가 유죄를 받고 사면 복권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 박순애 씨 사면 복권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투에 대해서는 참 얄밉습니다. 그러나 박지원 씨의 어떤 백그라운드에 관계없이 그가 하는 말은 맞습니다.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도 이 방송에서 정확히 얘기했어요. 자기가 김대중 정부에서 비서실장 할 때는 아침 6시에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1시간 동안 아침 6시에 그 나라에 해야 될 일 주요 현안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은 뭐뭐뭐 얘기합니다. 6시에서 1시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7시 반에 수석회의 갑니다. 그러면 수석 보좌관들이 들어오죠. 청와대에. 정무수석은 이미 들어왔지만 그 외 수석들이 와서 거기서 또 이런 얘기를 하면 8시 반에 수석들은 자기 사무실에 가서 출근하는 직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또 이 수석들은 각 부의 장관들한테 뭐라고 전달해주면 그 장관들은 각 부에 뭐라고 얘기하고 비서실장은 총리하고 얘기하면 총리는 총리실에 전파하고 해서 한 정부가 원팀으로 가는 거죠. 정제된 발언이 나온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대통령이 아침에 덜레덜레 출근하다가 한마디 툭 던지고 그럼 나머지 수습은 어쩌하라는 겁니까? 처음엔 이게 인기를 끌죠. 이게 김영삼 씨가 이랬잖아요. 처음에 인기 팍 끌다가 나중에 한계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뼈 있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최저임금 5% 올렸습니다. 그럼 물가는 7% 올라가죠. 뭐 두고 봐야 되지만 아마 거의 그럴 겁니다. 임금 올리면 무조건 이게 문재인 정권이 했던 실수를 왜 반복하냐 이거예요. 물가가 7% 올라가면 근데 사람들이 느끼는 물가는 10%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금 올린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 이걸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못 잡으면 불만이 생기는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최저임금 올린 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그건 위원회에서 올린 거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물가 30% 올랐을 때 잡아내고 경제 성장시킨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제가 어젠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그걸 해냈느냐. 물가 지를 쓰고 잡았죠. 그 누굽니까? 경제수석의 김 누구죠? 당신이 책임지고 하라고 그 사람도 문제가 있겠죠. 딱 무조건 맡겨버렸지 않습니까? 김 누구죠? 교수 하시던 분 딱 맡겨버리고. 그 다음에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전방이고 팥줄 쏘고 소방 쏘고 매일 새벽같이 가서 현장 시찰하면서 격려하니까 공무원들이 움직였다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고 무슨 도어 스태핑이나 윤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까? 자꾸 만나야 공무원들이 떠야 물가를 잡고 뭐가 하죠. 이 박지원 씨가 이렇게 주목을 한순간에 받는 거는요.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 갔을 때 옷을 참 잘 입었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서 이 민주당 세력들은 김정숙 여사한테 쏟아진 그 비난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막 욕을 하고 벼르는데 이 장반은 90점이다 뭐 국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 진영에서는 매우 비난이 왔지만 이런 얘기에 사실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저게 조롱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래서 윤석열의 귀를 잡아 끌고 국민의힘 지지파의 귀를 잡아 끈 다음에 딱 뼈 때리는 얘기.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랐는데 물가 어떻게 할래? 어항이 데드크로스 딱 여기 지금 판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반중 노선에 참여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게 잘못되면 그때도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할래?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가서 뻘짓했죠. 혼밥 먹고 다녔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할래? 심각한 조롱을 받는 겁니다. 이러한 박지원 씨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인 강 무슨 변호사 있죠. 강신업 회장이 박지원 천하의 간신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위하는 척 엄청 나부댄다. 거기다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본인인 강신업 회장을 까댄다. 박지원 씨, 당신 안만 그래도 우리는 당신이 조성원과 한 짓을 다 알고 있어. 당신은 감방 각이요. 감방 간다는 뜻이겠죠. 천하의 요물, 천하의 요물이라 그랬습니다. 전직 국정원장이 시도 때도 없이 방송에 나가 나불대는 건 전무후무한 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물이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요물이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왜 요물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느냐? 그 요물이 하는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듣기 싫으니까 나는 그 사람을 요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사기가요, 99%의 진실에다가 1%의 독을 섞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통하는 거예요. 99%의 거짓말에다가 1% 진실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도 안 속아줍니다. 요물이라고 하는 건 바로 99%의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1% 틀리는 걸 알면서도 저쪽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박수를 쳐주고 하는 겁니다. 왜 요물이 존재할 공간을 만들어줍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된 거를 즐기시는 것 같아요. 국민이 원하는 거 해주겠다. 그럼 국민이란 거는 이런 국민 저런 국민인데 어떤 국민입니까?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걸 해주려면 문재인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이분은 분명히 검사 시절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야, 검사가 뭡니까? 검사라는 직업이 경찰은 잡아들이는 거니까 수사를 잘하는 거고 검사는 그걸 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법이라는 게 정의잖아요, 정의. 이 경제에서는 돈 버는 게 사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랬습니다. 돈 잘 버는 직업, 못 버는 직업 있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김지아가 밥은 10인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가 이렇게 시스템 맞춰 돌아가려면 거기에 정의란 게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거는 내가 돈을 받더라도 받지 말아야 할 돈, 부정의 그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정의를 수행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검사들이잖아요. 그 정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범인을 잡는 거를 잘하는 게 경찰인 거고. 그래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법에 법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 때문에 매료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그걸 망각해? 그것 때문에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이재명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게 부끄러운데 문재인이 얼마나 정치를 엉망을 했습니까? 그걸 잡으라고 해놓은 건데 대통령 딱 되고 나서는 난 국민이 원하는 거 할까요? 문재인 모드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사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집권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그 다음에 사회정의 딱 내세우면서 그 정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세력들은 이제 반체제 운동권으로 가고 좌파들이 되죠. 뭐 삼천대역대 집어넣으면서 쫙 물가 잡고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할 사람이 뭐하러 대통령 나왔어? 더군다나 검사 출신인데.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 정의부, 우리는 법무부라고 일본 친구들이 번역해서 따라가서 그렇지. 미국에서는 법무부가 아니라 정의부잖아요. 그 정의부 출신이 누굽니까? 윤석열, 한동훈에 대한 박수도 he is nice guy 하는 건 저스티스 때문이잖아요. 강남에서 많은 그 강남 아주머니들이 야 백기사 멋있다 하는 거 정의롭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데 아니 한동훈, 윤석열 라인이 그렇게 안 간다 그러면 이건 어찌하라는 겁니까? 문재인만만 해도 지겨워 죽겠는데 윤석열과 학연 지견이 있어서 그를 지지했습니까? 서울대학교 안 나오고 다른 대학 나와서 또 그를 정의롭다고 보고 지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 충청도지만 서울서 컸는데 지연도 없는데 지원해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돈 써가면서. 근데 이제 와서는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걸 맞추겠다 이렇게 가면 물에 물 탄 문재인하고 뭐가 다릅니까? 도어스태핑으로 이 언론 타는 거 즐기지 마시고요. 지금 빨리 관절을 외교부 관사에 두겠다고 한 거를 지금 용산 국방부 관사 쪽으로 옮겨가지고 24시간 대통령을 해야 됩니다. 새벽같이 헬기 타고 현장 가서 보고 이렇게 계속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을 감동시켜야 움직이죠. 그래야 움직이면서 국가를 움직이죠. 말 한마디 지시해서 될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은 동아일보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최고의 기자로 치는 사람이 조갑재인데 왜 그러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몇 년도인가 김영삼 때인데 97년, 98년, 99년 잘 기억이 안 난다. 99년 같기도 하네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도 기자들도 내 담당이 아니니까 TV로 보죠. 그래서 와 저게 무너졌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음 날인가 회의하는데 전부 다 그 다음날 아침 신문하고 방송 본 것 같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데 조갑재 부장 본인이 벌써 갔다 왔더라. 그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의견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더 심한 건 말씀드릴까요? 노태우 정부 시절로 기억합니다. 울산에서 현대자동차과 중공업 노조가 굉장히 극렬하게 시위를 했습니다. 이 새총에다가 볼트 널트를 끼워서 쏘면요 경찰 반패가 뚫립니다. 막 그런 식으로 뭐 이런 긴 관에다 화약 넣어서 바추카포처럼 쏘고 막 거의 전쟁처럼 하는 건데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울산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게 됐는데 뭐라고 떠드는데 조갑재 부장은 그게 아마 휴일 지나고 왔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우린 각 신문 보고 방송 보고 떠드는데 한참 있다가 그게 아니더라 그래요. 봤더니 택시를 대절해서 본인이 울산 가서 주말 내내 그걸 지켜보고 온 겁니다. 그러니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책을 보니까 나는 하루를 살아도 사자로 살고 싶다 라고 했던 패튼 장군. 그 양반도 북아프리카에 상륙해서 2차 대전 때 독일군과 싸울 때 어느 강 이름까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미군들도 뭐 생전 처음 간 곳이니까 지도에 의존해 싸우지 않습니까? 여기 강이 있으니까 못 건너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했더니 계속 패턴이 강 건너가라고 우기는 거예요. 아유 다 죽일 겁니까 했더니 아이씨 하고 일어나서 뻘떡 일어나는데 여기란 말이야 하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밑에 무릎쯤에서 바지 색깔이 달라요.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 강 가서 건너갔단 말이야 그러는 겁니다. 현장을 간 거죠. 그러니까 참모들이 헐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패턴 부대는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도어 스태핑에서 기자들한테 한마디 축 하고 들어가고 내 말 맞으니까 무조건 따라와. 이건 문재인이 수없이 했던 거고 그게 아니고 현장 가려니까. 이걸 안 하니까 과거 저희 같은 사람들이 문재인 비난했던 걸 박지원 씨가 같은 방법으로 비난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겠죠. 자, 이게 문제가 되면 누가 바로 꿰뚫어 보느냐. 제가 이 정도 보면은 상당한 엘리트를 갖고 참모로 갖고 있는 김정은도 이거 바로 꿰뚫어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괴를 같이 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안보팀들이 되게 친미 세력입니다. 미국과 같이 가죠. 그러면 안보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동맹 이론에 따르면. 근데 거기도 허점이 있습니다. 우리 단독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걸 치고 들어오면 윤석열 꼼짝 못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바로 이분들에 의해서 친미 노선 갔는데 천안함 나왔을 때 미국도 뭔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고 연평도도 가만히 있으니까 고스란히 당하면서 무너진 겁니다. 민노총 주사파 이런 세력들이 촛불 시위, 광우병 시위할 때 이명박이 무너지는 겁니다. 미국이 못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계속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과 만나 교감을 하고 도와달라 그래야 됩니다. 박순애 씨 장관 임명하면서 야당들한테 당해서 고생했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임명해도 돼요. 교육부 공무원들 현장 교사들을 만나서 뭐 항의가 많이 오겠죠. 근데 같이 또 다기고 그렇게 가야죠. 자, 경제가 심각한데 한덕수 씨를 총리로 임명한 거는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임명한 것 같은데 정권을 줬습니까? 난 궁금해요. 그리고 한덕수 씨가 책임을 지고 움직일 만한 사람인가요? 이분은 이 정권 저 정권 노무현 때도 거기서 총리를 했던 사람인데 그 전두환 정부 때 경제수석했던 김재익 씨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김재익 같은 사람이 되도록 유도를 하면 되는 거죠. 정권을 주면 되죠. 그래서 물가를 잡고 뭘 잡고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해줘야죠. 본인이 이쪽 전문가 아니니까. 그리고 본인은 뭐 해야 됩니까?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딱 붙잡고 외교안보 치고 나가야 되죠. 그리고 치안해야 되죠. 지금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진짜 윤석열 대통령하고 딱 해갖고 북한하고 한판 붙을 자신이 있는 사람인가요? 저는 고르디우스 매듭을 잘랐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자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 해경청하고 경찰청을 흔들어 놨습니다. 근데 두 세력이 대한민국 치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해경청을 해수부에 두지 말고 행정안전부로 보내서 NSC에 들어오도록 하고 딱 흔든 만큼 경찰하고 해경청을 감싸 안으라 이겁니다. 그래야 안전이 유지가 되면서 북한을 막아내고 좌파들을 잡아내죠. 안 그러면 이 사람도 다 양다리 걸치면서 뭐가 터지면 우리 못 맞겠는데 하고 뒤로 빠지고 몸을 사립니다. 복지부동하죠. 지금 요물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박지원의 훈계나 듣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게 계속 지속되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이때쯤 머리 좋은 윤석열 대통령이 딱 감잡고 내가 할 역할이 이게 아니구나. 박지원 씨가 자꾸 공간을 넓혀가고 그의 평설에 국민들이 어찌됐든 하하하 맞아 하고 공감하면서 이런 코미디에
부터 들어오면서 정권이 무너지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주제는 윤석열이 이상하다. 용인 줄 알았는데 검수완박 만들어 놓은 그 법안 자체가 부끄럽다. 국민 핑계로 자기 임무 방기하지 마라. 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